JBS 공강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사회의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국기념 첫 출연자로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신지식인이면서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님이신 윤은기 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개국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자, 사실 우리 윤은기 회장님 하면 사실 이름이 주는 뭐랄까요, 명함이랄까요, 그런 어떠한 그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고 그야말로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다 이제 정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는 그야말로 번영과 축복과 행복이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윤은기 회장님 하면은 여러 이렇게 프로필이나 이력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중앙공무원교육원장님의 사실 그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예. 그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업적도 많이 쌓으셨고. 글쎄요, 그죠. 이제 공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람 있는 자리죠. 네. 그래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정부의 부름을 받고 가서 햇수로 4년, 만으로 3년간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교육을 담당했는데 뭐 고생도 됐지만은 그러나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국정을 돌리는 정말 최고의 주역들은 역시 공직자들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 국방, 외교, 안보, 국가경제, 보건, 뭐 치안 이런 것들은 겉으로 잘 안 보이지만 누군가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무원들을 정말 많이 이해하고 또 헌신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을 하죠.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 윤은기 회장님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뭐랄까 명함을 파면 몇십 장을 또 파셔야 될 분이신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님이시고요. 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 회장님이시고요. 또 중앙공무원 교육원 원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저랑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백강포럼이라는 이런 또 모임도 하고 계시고 또 골프 칼럼니스트 협회에서도 또 중역을 맡으셨고 굉장히 뭐 이 프로필을 다 하루 종일 읽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협업전도사, 협업이란 게 뭡니까?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장님을 맡으신 후에 지금까지의 어떠한 쭉 변천사를 가져오셨는데 그 변신에 대한 이유, 뭐 그러한 사정,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사에서 확산된 거는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서로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이때 두 개 이상의 개체라는 것은 뭐 인간도 되고 조직도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전문성을 수평적으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거대한 시너지를 내는 게 협업인데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이제 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나와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사회가 가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기여를 해봐야겠다.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네.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제3의 물결이 끝나고 이제 제4의 물결이 막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제4의 물결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인데 모든 게 연결되죠. 지금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 모든 걸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연결을 잘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창조 경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이 바로 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다시 선진국 진입하는 것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2년 전에 뭐 거의 정확하게 2년 전에 비영리 단체인 협업진흥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협업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협업이라는 것이 네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뭐 에너지를 발산하자라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랄까 그렇다면은 협업 말고도 협력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협동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협동, 협력, 협업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기에는 다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거죠.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수천 년의 역사, 특히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유사 이래의 역사들을 잘 보면 되게 끼리끼리 몰려 살았어요. 네. 끼리끼리. 그 이제 우리가 동자를 써서 동의 뭐 같을 동자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 동포, 동지, 동족, 동향 뭐 동자 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몰려 있으면 소위 말하는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끼리끼리 뭉쳐 있어야 외부에서 적이 오더라도 막아내고 호미질이야 혼자 하면 되지만 다리를 놓든가 거대한 통나무를 옮기든가 바위를 옮길 때는 함께 뭉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쳐 살았는데 이 초연결 사회가 돼서 이것저것 연결을 해보니까 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같은 걸 연결하면은 약간의 성과밖에 안 나는데 서로 다른 걸 연결하면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협업을 찾게 된 겁니다. 협력이나 협동이라는 것은 같든 다르든 간에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싸잡아서 협력, 협동. 영어로 코퍼레이션. 예. 근데 협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기술, 서로 다른 강점, 서로 다른 장점을 연결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업이죠. 근데 인류 역사상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민족끼리, 비슷한 종교끼리는 몰려다녔어도 거꾸로 다를 이자 붙은 거는 배척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은 전부 뭐냐면 종교가 다르고 종족이 달라서 벌어진 그렇죠. 거예요. IS는 지금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뭐를 알게 됐냐면 인류가 이제 깨달은 거지. 다른 걸 결합할 때만 엄청나게 나오는구나. 다름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인류 유사 역사 기록을 해서 한 2000여 년 이후에 최대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면 더 큰 게 나온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걸 배척했잖아요,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컨버전스요. 물에다 물을 타면 융합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액체를 섞으면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복합이라는 것도 쌀에다 쌀을 섞어서 복합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죠. 쌀과 작곡을 섞어야 복합이죠. 융복합이라는 게 뭐냐면 융복합 창조, 융복합 효과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걸 연결해 보니까 엄청난 게 나오는구나. 더 쉽게 설명할까요? 소주에 소주를 타면 맛이 안 변해요. 양만 늘어나지. 그렇죠. 맥주에 맥주 타면 맥주맛 그대로인데 소주와 맥주를 타면 소맥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융복합 창조란 말이죠. 이게. 예. 서로 다른 걸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든가 거대한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협업이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해낸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상생한다는 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협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협업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컨텐츠든 그런 뭐 무기든 또 자기만 혼자 잘 하려고 하고 협동과 내지는 협력으로만 끝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굳이 협업으로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협업이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해서는 이제 제한된 범위의 성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아마존이 월마트를 추월했어요. 시가총액에서. 네. 근데 아마존은 97년 생겨서 역사가 짧죠. 근데 아마존의 저 비즈니스 모델은 협업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근데 월마트라는 전통적인 경영을 해서 아주 월마트는 잘했어요. 그리고 월마트는 우리가 MBA 과정에서 사례 연구도 많이 하는데 고객의 $1를 소중히 한다든가 고객의 가치,
고객 만족,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인다. 그런데 경영을 아주 현대 경영을 통해서 잘했는데 순식간에 왜 아마존이 추월하겠어요? 그게 바로 뭐 협업을 하면 엄청난 성과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바바 네. 요즘 번에 광군제 하는데 하루에 매출액이 16조 5천억 네. 원 매출 예. 불가능해요. 근데 왜 가능하면 연결의 힘과 협업, 그다음번에 플랫폼 이게 돼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근면 성실 저축 절약 이렇게 부를 창출하다가 현대 경영을 한 120, 30년 뭐 거기에 보면은 과학적 관리, 규모의 경제, 전략 경영 다 동원해서 투입한 자원의 2배, 3배, 5배, 10배를 내는 건데 지금 이제는 연결을 잘하고 협업을 하면 100배, 200배, 500배를 내는데 이게 창조 경제인데 이걸 안 하면 결국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피할 길이 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분야든 다 협업이 필요하겠군요. 예를 들면은 뭐 꼭 공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툴이 아니어도 개인과 개인끼리 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동호회 대 동호회끼리도 할 수 있는 다 것이고 가능하죠. 지금 뭐 저는 제 직업이 이제 강사입니다만 강사끼리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협업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존재가 협업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국가든 기업이든 비영리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나 협업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어떤 존재도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엘리트다, 그다음번에 스펙이 좋다, 그 사람 뭐 천재다. 근데 그게 사실 옛날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독단, 뭐 독선 이거 다 독식을 인정했지만 지금 협업의 발상이라는 건 뭐냐? 이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국가도 또 제일 힘이 센 데는 미국이지만 미국 만들이 지구촌을 이래 저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구나 협업이 가능하다. 그다음번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아무리 작고 약해도 나름대로의 강점과 역량을 또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군뱅이는 굴러가는 재주라도 있을 거고 번데기는 주름 잡는 재주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모든 것을 역량을 다 평가를 해서 상대 평가를 해서 랭킹 순위를 매기고 역량이 있던가 성과를 많이 내면 다 몰아주고 중간은 덜 주고 밑에는 더 덜 주고 아주 밑에 잘라냈죠. 그렇겠군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회사에서 조직에서 해고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해고당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 무능해서 잘린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안 입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한 25년 진행됐는데 물론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하자. 그러면 혁신 성과가 나서 번영의 일로 갈 거라는 뭐 말이 있고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또 맞아요. 그러나 무한 경쟁을 계속하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쟁의 독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혜택 보고 성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간 이하에 좀 대우를 덜 받거나 심지어는 몰락한 사람들이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분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협력을 통해서 낼 수 있는데 지난 20여 년간은 무한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던 거죠. 성과도 났어요. 그러나 이제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마음의 상처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함께 살면서도 번영하는 길을 찾아보자. 이게 소위 말하는 협업 경제, 콜라보노믹스라고 그래요. 콜라보레이션 플러스 이코노믹스. 예,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인류가 말하자면 성찰을 하고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심리학과 경영을 했고 미래학에 일부 공부를 했지만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도 보면 요새 협진을 하잖아요. 협진. 예.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과, 예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잘 살펴봐야 병의 원인이 뭔지도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협진을 해야 치료 효과가 높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내과에서 5명 모여봐야 내과 시각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겠군요. 이게 네. 서로 다른 장점이 모일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 이게 바로 협업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우화 중에 보면은 안진뱅이하고 장님하고 서로 업어서 길을 찾아가는 그것도 사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서로 있겠군요. 다른 장점을 결합시킨다든가 그렇죠. 또 네. 약점을 보완해 준다든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협업이죠. 예, 그래서 더더욱 각계각층의 요소
적절한 곳에 이 협업이 잘 쓰여서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아니면은 기업적으로도 동호회적으로도 하여튼 뭐 크던 작던 이 협업의 쓰임새가 정말 다양하고 꼭 필요한 이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정식 이 과목으로도 채택이 돼야 될 만큼 또 올바른 이 길잡이 노릇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까도 여러 이야기 해주셨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절망이다 또는 절벽이다. 지금 경기 부양도 굉장히 힘들고 청년 백수들도 많이 늘어가고 어떤 미래학자분들은 97년 IMF보다도 더 어렵다라고도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가 요즘 또 헬조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동의를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렵다, 절망이다,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맨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보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고도 성장은 끝났고 이제 지금 저성장으로 빠졌고 청년 실업은 구조화돼 있고 특히 이제 화를 내는 분들을 보니까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개천이 다 건천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또 은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은 유리하지만 흙수저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명이 수십 년, 옛날엔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크게 왔다가 소멸하고 또 신문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사실 세기 말이라고 해서 한 세기 바뀔 때마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는 산업사회, 정보화사 이런 식으로 크게 바뀌는데 모든 문명이 탄생해서 쭉 올라가다가 정점에 도달하고 쇠퇴하고 몰락하는 거예요. 이 문명의 끝자락에 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보니까 뭐 다 안 좋은 것만 썩어서 진보화되고 그 다음번에 거기서 부패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동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신문명이 막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뉴 밀레니엄처럼 희망을 가지고 기원을 하고 뭐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30년 진짜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감 딱 잡았죠. 마윈 회장은 뭐를 발견했냐면 신문명, 신경제, 신경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도전을 몇 번 했다 실패하고 그리고 드디어 신문명의 연결경제,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이걸 가지고 도전해서 성과를 내보고서 쫙 봤더니 지금부터 엄청난 새로운 문명이 밀려오는구나. 그 30년 뒤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지금 30년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문명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가 올지 몰라. 근데 현재는 뭐냐면 기존 문명은 몰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절망이라고 그러죠. 저는 절대 절망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막 새로운 게 시작됐을 뿐이다. 네. 제가 옛날에 그 미래 경제학자들 강의를 좀 듣고 했을 때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엘빈 토플러 뭐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한국을 굉장히 뜨고 있는 뭐 신흥 종주국을 넘어서 앞으로는 G5에도 들어가지 않을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망이다, 절벽이라는 얘기들이 사실 자금의 이 일이 좀 힘들긴 해도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지금 절벽이라는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만큼 아까 마윈 얘기도 하셨지만 반드시 그 좀 좋은 어떠한 성과가 올 거라고 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협업 때문에 더더욱 빨리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건 것 뭐 같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신문명이 뭔지를 이해하고 신문명, 신기술, 신경제, 신경영 새로운 걸 잘 이해하고 거기에 도전하면은 성과도 나고 번영도 되고 뭐 가치 창출이 가능한데 이게 뭔지 모르고 몰락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지난 뭐 한 30년 동안에 엄청난 그 국력 신장과 경제적 부를 찾아낸 게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난 30년은 3, 40년 정보화 사회였어요.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을 놓쳤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극빈국가가 됐고 식민지 고통까지 겪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정보화 사회가 밀려오니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렇죠. 그래서 정보에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보통신부도 만들고 몰빵 투자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세계적인 정보화 선진국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도 국가 경쟁력도 키워간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사회가 이제 끝났단 말이죠. 이게 초연결 사회로 전환됐으니까 새로운 문명을 또 활용해서 뛰면은 뭐 G5가 될 수도 있고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냥 하고 있으면 다시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나타나는 소위 말하자면 말기적 증상과 새로운 문명의 신기류가 있는데 이걸 옛날 19세기 말에는 소위 구한말에는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 골병 드는 거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제3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보 체계 세계 1위 뭐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뭐 와이파이 뭐 전국 다 터지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또 외국 사람이 그런 얘기하던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도 스마트폰을 물고 다닌다고 말이죠. 전 국민이 다 갖고 있고 정보화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연결 경제를 이용하고 협업을 활용하는데 협업은 스마트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과 신뢰와 그리고 서로 돕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른끼리 연결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바로 방법이 바로 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공기업도 그리고 민간 분야 기업도 전부 협업을 통해서 하면 별도의 인력 장비 예산 투입 없이도 연결만 해서도 엄청난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협업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실까도 생각을 하지만 뭐랄까요, 협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인 게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는 없을 테고 하고는 싶은데 협업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연결하는 그런 어떠한 매개체 역할, 플랫폼 역할을 잘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협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시너지를 덜 내자. 그러려면 만나서 여러 가지 조율도 해봐야 될 텐데 구체적인 뭐 방안, 팁? 소통, 공감, 신뢰, 그다음번에 방법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근데 다름을 우리는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럼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남경필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협업 협정을 맺었어요. 경기도와 제주도. 자, 그 맺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냐면 경기도 공무원을 제주도로 파견 근무시키고 제주 공무원을 경기도 와서 파견 근무시키고 서로 교환 근무도 가능하고 그다음번에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쯤 되는데 제주도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그다음번에 경기도 공무원 제주도에 가면 호텔을 묵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 갖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도 되고 이게 협업협정을 맺으니까 별도의 인력, 장비, 예산 뭐 시설 투입을 안 하고도 연결만 해도 협력만 해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공기업도 개인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협업 사례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도 쫙 뜨지만 기아자동차와 예를 들어서 영실업의 협업 대표적 사례죠.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고 영실업은 장난감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업종이 달라요. 달라야 협업이 된다니까 이게. 근데 뭐냐면 어차피 장난감 만드는 영실업은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자동차가 많이 팔리니까. 근데 기아 자동차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기왕에 자동차 만드는 거 별도로 디자인 개발 비용 들이지 말고 우리 자동차를 모델로 장난감 만들어 줘. 그러면 그게 당신들은 개발 비용 안 들어가고 우리는 이게 많이 팔리면 홍보 효과가 생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영실업에서 만든 변신 자동차 또 보십니다. 또 로버트 됐다가 뭐 자동차 됐다가 또 이게 대박이 나서 매출이 50%씩 성장하고 이윤과 매출 초대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많이 팔리니까 그 기아의 소울로 만들었는데 자동차는 기아는 또 소울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대기업이고 그다음 뭐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영실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둘이 협업을 해서 양쪽 다 손해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가진 자가 내놔라. 또 가진 사람들한테 부유세를 걷어서 이걸 줄여봐야겠다. 한계가 있어요. 가진 자라도 내놓으라면 방어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양쪽이 함께 도움이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기아자동차와 영실업을 잘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협업이라는 게
이 상생이구나, 동반성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청업체는 아래 하자를 쓰잖아요. 이게. 예. 상하, 수직적 관계라고요. 예. 부품을 납품하든가 하도급 공사하는 그런 회사들은 원청사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청사가 자르면 죽는 거지 네, 뭐. 맞습니다. 근데 기아자동차와 영실업은 서로 협상하다가 끊어진다고 해서 영실업이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기아자동차 소울 대신에 다른 자동차 모델을 그렇죠, 쓰면 그렇죠. 돼요. 그냥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이걸 누가 아느냐면 기아자동차도 안다고 얘기해. 우리하고 협상이 깨지면 저 회사는 우리 소울 대신에 우리 경쟁사 차를 바로 써도 돼. 근데 회사 규모로 보면 우리가 엄청 크고 여기 작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소울이라는 걸 판매하려면 소형차를 판매하려면 완구 회사의 강자인 영실업과 손을 잡는 게 유리해. 이걸 알아요. 아무리 작아도 수평 관계라고. 협업은 수평 관계지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 어떤 존재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 누구도 협업은 가능하다. 그 다음번에 뭐냐, 아무리 작고 약해도 강점을 갖고 있다. 완구 회사에서는 강자예요, 영실업이.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뭐냐면 이제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든가 승자 독식이라든가 이런 발상을 버려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1년 내내 아름다운 산을 보면은 산의 모양도 좋지만 거기 나무가 없는 산은 무슨 소용이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아름다운 산, 건강한 산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강한 나무가 있고 뭐 또 가을에 강한 나무가 있고 다 달라요. 큰 나무, 작은 나무, 쭉쭉 뻗은 나무, 휘어진 나무, 이끼류 다 있어야 1년이 건강한데 그렇죠. 누가 그걸 보면은 야, 큰 나무만 살리고 모양 좋은 거 이건 나머지 다 없애. 벌초에서 싹 없애버려. 저 풀도. 그러면 결국 몇 년 지나고 산 자체가 죽어야 그렇죠, 폐화돼요.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물론 경쟁을 통한 혁신 성과도 많이 냈지만 예, 생태계를 많이 죽였죠. 강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강자도 살아야 되고 약자도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해진다. 이 협업이라는 것은 제가 그런 면에서는 창조 경제이면서 동반성장 상생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도 국민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가, 자살률이 높은가 네.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 막연히 협업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좀 몰랐는데 이렇게 사례로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반드시 상하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아하하고 그렇게 맞장구를 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쉽게 많아요.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사례 쉽게 중에. 예를 쉽게 드릴게요. 네. 이제 여의도에 가면은 한쪽에는 커피빈, 네, 커피 파는데 네. 한쪽에는 현대자동차 신차 판매장, 한 점포 안에. 예,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이거 커피네 마침. 네.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커피 마실 때 옆에 보니까 자동차 전시가 돼 있어. 근데 마침 차를 바꿀 때가 된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잘 됐다. 가서 이거 저 연비가 얼마예요 이거? 누가 이거 개발한 거지? 등등등. 그거 상담하겠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 상담하러 온 사람 상담 끝나고 바로 가겠냐고. 원두 커피 냄새가 살살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리고 점포 임대료도 분담해. 근데 자동차 옛날엔 자동차는 자동차만 팔고 커피는 커피만 팔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것도 협업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상암동에 나타나서 언론에도 나오던데 보니까 서점인데 주인은 같아요. 서점인데 뭐냐 맥주도 팔어. 책도 팔고 맥주도 팔어. 전혀 안 어울릴 것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같죠. 지금까지 책은 아주 교양과 뭐 그렇죠. 정서적으로 읽어야 고고하게. 되는데. 예. 근데 맥주도 팔어. 어. 이 술 한 잔 먹고 독서하면 팍팍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느긋하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책도 고르고 하면서 또 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합치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를 들으면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병에다가 예, 예. 장볼 고띠에라고 지금 프랑스에서 현존하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거기다 자기 예술 작품을 병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콜렉션 시리즈. 그리고 이제 이게 탁 따는 게 아니고 스퀴르 캡으로 바꿨어요. 뚜껑을. 예. 그래서 이거를 딴 다음에 콜라를 반을 마시고 도로 닫고 반 남은 걸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녀요?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패션 소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콜렉터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술과 코카콜라의 만남이 바로 또 새로운 마케팅 시너지를 내는 거죠. 서로 다른 걸 결합해서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모여서 저녁 때마다 폭탄 좀 만들어서 마시는데 그게 바로 협업이라니까. 서로 다른 거 섞어서 그렇죠. 이게 창조 경제고 폭탄주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융복합 창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폭탄주는 계속 마시는데 할 게 없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스티브 잡스, 제가 볼 때는 21세기 영웅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는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미 이 세상에 좋은 게 다 널브러져 있어. 이거를 연결만 하면 새로운 게 다 융복합 창조 시대다라고 얘기한 게 스티브 잡스고,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에디슨은 뭐냐면 이 양반은 원천 창조, 수직적 창조라고 해. 이 세상에 없던 걸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새로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1%의 영감과 99%의 노력. 99% 노력을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은 신입사원도 젊은 사람도 스펙이 없는 사람도 이미 나와 있는 걸 연결만 잘하면 새로운 융복합 창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평적 사고, 유연한 사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사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제가 볼 때는 협업이야말로 진정한 이제는 경제 발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25년간 경쟁에서 황폐화된 인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디톡스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경영을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내부 경쟁 시켜서 효율성 높이고 잘한 사람 싹 가져가고 못한 사람 자르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잭 웰치가 20여 년 전에 써먹던 방식인데 이제 그 방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계속 경쟁을 내부 경쟁시키고 차등 보상 그게 차별이거든요. 이게. 이걸 너무 세게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번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조직 구성원이 더 해지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저항하든가 도피한다는 겁니다. 저항, 나도 인간이야, 대들든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억울하다든가 그 다음번에 에이 더러운 해서 때려쳐 나간다든가.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항하든가 도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 상당수는 그런 식으로 비틀어 짜면 복지부동합니다. 복지부동. 이거는 뭐냐면 저항을 공무원이 저항 안 하니까 정도 안 하고 그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케이 비틀어 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경쟁 붙여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지나간 거죠. 대부분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 주변에도 보면은 자기께 노출될까봐 사실 그 노출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거와 다른 거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합 차원에서 합쳐야 되는데 자기께 이렇게 노출되는 걸 싫어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간단하죠. 소유냐 공유냐. 요새 공유 경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엔 다 소유권. 그리고 독단, 독선, 독식. 독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클로가 왜 날고 뛰는 거예요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부터 다 열었어요. 공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플랫폼이라는 게 다 공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상을 혼자 빼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합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지적재산권도 한동안은 우리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다 늘어붙어서 점점 커져 생태계가. 그러니까 그 발상도 바뀌어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를 나만 죽어서 오래오래 빼먹으면 되는데 왜? 어차피 지금 오래 가는 기술도 없고 오래 혼자 독식을 즐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뭐냐 거꾸로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발상을 바꿔야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 가지 기술 갖고 먹고 살기 피곤해요. 한 우물을 깊이 팔아. 빠져 죽어요. 빠져 죽는다고. 자, 그 다음번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뭉치면 죽고 연결하면 산다. 그러니까 소유하면 죽고 공유하면 산다. 맞는 거 이거 팍팍 바꿔야지 이게 세상이. 그 저는 지금 제가 뭐 나이가 많다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회사 차리려면 일주일에 하나씩 차리겠어요 보니까. 이유는 뭐냐? 연결.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융복합 창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한 10년 후배조차도 요새 리타이어 벌써 그 나이에 그러더니 한 소리가 해먹을 게 없다. 할 게 없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패턴을 갖고 보니까 말기 증상이라니까 이게. 구문명의 말기 증상을 보고 뭘 하겠어요 이게.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소리가 뭐냐. Think different.
생각을 바꾸니까 무한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죠. 저는 지금 새로운 좋은 시대 30여 년이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 뭐 공감을 하고. 저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아까 절망이다, 절벽이다 이런 얘기,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30년 동안 우리가 이 정말 밝은 미래 지향적인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조금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초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좋았던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사례가 영실업하고 기아자동차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 정말 이 수직관 가게가 아니라 수평으로, 약자도. 약자도. 그래서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영실업 장난감 회사를 몇 개도 차리고도 남을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었다라서 그 절묘한 거죠. 정말 그게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이 개념을 그렇게 사례로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수저 얘기도 하고 숟가락 얘기도 흑수저도 있나요? 은수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왜 절망이냐면 예. 태어날 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집하고 이게 뭐 흑수저 물고 난 거고는 이게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고 저 빈부의 고착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희망의 사다리가 다 무너져서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다 이러고 막 혈압 올리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또 꽤 유명한 저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라고.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은 지금 중국의 10대 부자가 됐는데 16년 만에 160조 원의 회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16년 이전에는 그 사람은 야간학교 영어 교사였어요. 그 전에는 실업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됐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개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번에 누구 얘기를 할까요, 이게? 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시리아에서 넘어와가지고 부모가 기르지도 제대로 못해서 입양 보낸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의 예를 들어서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스타 중에 스타.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부 다 개천에서 나온 거예요. 흑수저는 고사하고 무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무수저로.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뭐냐면 나도 지금 뭔가 하고 싶어도 내가 뭐 기댈 언덕이 없고 우리 집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제가 파평유씨가 양반이라고 이게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솔직히 일부 왕족과 귀족들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은 다 운막 같은 초가집에 살고 기와집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1년 내내 배고프고 겨울에 동상 걸리고 굶어 죽고 또 평균 수명을 따져봤더니 저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죽은 지 한 20여 년 됐더라고요. 지금이 좋은 때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초가집에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 충청도 산골에 태어났는데 결국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제 농경사회로부터 그 다음번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렇게 바뀌는 데에서 새로운 걸 보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국가도 발전하고 저도 같이 뛰면서 제가 사실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는 공군 장교 생활하고 나와서 그 당시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결혼해서 그냥 와이카 마이홈 살면 되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완전히 열을 받은 게 뭐냐면 신문명을 왜 놓쳐서 그 고생을 하고 식민지 고생까지 했는가. 그래서 제가 종합무역상사 제일 잘 나가는 데서 기획실 근무하다가 정부화세가 밀려온다. 엘빈 토플러 얘기를 듣고 제3의 물결 사표를 내고 퇴직금 받아서 여의도에다 83년도에 정보전략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정보화 강의하고 정보전략 컨설팅하고 뭐 방송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대학 총장도 하고 공무원기관에 등등 왔는데 제가 머리가 좋고 무슨 남보다 뭐 엄청나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먼저 보고 그거에 들어가서 함께 뛰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때 그 직장에 있던 친구들은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때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나갈 때 너 미친 줄 알았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가 좋다. 집안에 뭐가 배경이 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신문명을 직시해라. 다가오는 문명. 문명 역행, 그다음 시대 역행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가산 디지털밸리 가면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뭐 직원 10명, 20명, 30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뒤에 매출 1조 원, 2조 원, 10조 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그만큼 좋아진 사회다. 그러니까 절대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런 소리 자꾸 떠드니까 오히려 국가 신인도 대적 이미지, 품격만 떨어지는 거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저는 희망 코리아 아, 2016년 희망 코리아 예, 오늘 협업으로 도전합시다. 예, 아이, 그럼요.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고 또 넓게는 그렇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그 협업부터 이야기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 절벽이라는 얘기. 굳이 뭐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동요되고서 우리가 절망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강의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협업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건강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또 연말이라 더더욱 바쁘실 것 같고 그러실 텐데 우리가 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면은 회장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겠지만 이렇게 정규 무슨 강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자 우선 이제 뭐냐면 저 한국협업진흥협회가 있으니까 네, 협업진흥협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예, 예, 예. 또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되고 그 안에 보면 제가 강의한 것이 동영상도 있고 또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또 제가 협업에 대해서 쓴 책이 있기 때문에 서평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름이나 협업협회를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 네, 네, 네. 또 제가 뭐 초청 강의는 뭐 금년에 워낙 많이 이제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다니고 전국 저 강의 투어도 하고 했는데 새해에도 대한민국 협업 문화 진흥을 위해서 협업 확산을 위해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때그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시면 좋고 요새도 지금 연말인데 불구하고 뭐 강의 많이 하죠. 어제도 강의했는데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아이, 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에너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럴 때도 가장 또 보람을 느끼시죠. 그럼요. 예, 예. 네.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윤 회장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역시 협업 전도사로서 많은 곳에서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실 텐데 뭐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협업의 물결은 한 2, 30년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지만 내년도에는 제가 혼자 오래 해보니까 강의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정말 시간이 쫓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협업 전문가들을 내년에는 양성을 해야겠다. 아, 그래서 네. 협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그 다음번에 협업 문화를 확산해 갈 사람들을 많이 제 스스로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지난해 다행히 CCO 과정이라고 해서 Chief Collaboration Officer 예, 예. 협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었어요. 예, 예. 정보화사회 때는 CIO Chief 네. Information 예, Officer처럼 예, 예. 그래서 내 새해에는 정보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더 확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5년 10년 지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또 다 때가 있으니까 정보화사회도 초기 뛴 사람 그다음번에 중반에 뛴 사람 후반 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협업 경제 협업 문화에도 저는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제 역할을 다하면 또 우리 후배들이 훨씬 또 좋은 능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또 코치해 주시고 또 멘토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아바타 같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밝은 코리아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G5 내지는 G2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랄까요 우리 저희 JBS 공감방송 첫 오늘 오픈 첫 개국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뭐랄까 간단하게 무슨 마지막 멘트로 덕담이랄까요? 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감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모든 곳이 연결이 돼요. 네. 모든 산업, 모든 문화예술 분야 다 연결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이저 방송 몇 개만이 다 끌어가던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강점이 연결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방송이 새해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발전하시길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에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려면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협업에 대한 이야기 내지는 뭐 국가적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럼요. 뭐 이걸 뭐 시리즈로 엮어서라도 한번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대 또 한번 초대로 이렇게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윤은기 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아니신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